대화를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지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일단은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운동을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상태를 어떻게 체크하시는지에 중점을 많이 뒀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서 일단은 어디가 불편하시다 하시면 어디에 병원에 먼저 가셔야 되고,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데 좀 이 정도는 운동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 지점들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함이 좀 크고요. 일단은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한양대학교 경기지도학과 골프 전공을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랩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어갖고, 좀 다이어트 관련해서 뭐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다이어트 관련해서 논문 참여를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KLPG 2부 투어에는 체력 코치도 같이 겸행했었습니다. 전에는 한번병원에서 운동 처방사로 많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스포츠학센터에서 선수들 트레이닝을 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회사로 들어가서 삼성전자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재활이나 퍼스널 트레이너를 경영했었고, 이제는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판교 분당 쪽으로 넘어와서 분당에 있는 한 조금 바디밸런스라는 지점에서 지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목차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강의가 두 번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운동 상태, 현재 어떠신지를 확인하는 게 저희가 일단은 1시간 정도 하시고 쉬는 시간이 있고 나서 다음에는 상지 재활, 저희 상체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뭐 저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흔히 얘기하는 목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케어를 하셔야 되는지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체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가실 거고요. 이번 주에는 상체 전반적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운동 전문가들이 전문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뇌 활성화, 뇌가 어디에 조금 더 움직임을 많이 더 관여하는가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흔히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가르치다 보면 누군가에게 운동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안 돼요라는 말을 굉장히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금기어로 제가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체적으로 뇌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운동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게 안 되는 거는 일시적으로 그 행동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으신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행동 자체가 그 단일화된 문장으로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은 우리의 뇌는 안전한 것을 모두 기억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을 기억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생존에 유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동을 가르칠 때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라고 말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것만 많이들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오셨을 때도 선생님 랩풀 다운을 했을 때 견갑골을 이렇게 모으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움직임에 있어서 이 근육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 그리고 그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꼈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뇌가 내가 의지하지도 않았을 때 이런 약간 자율적이지 않았을 때 내가 움직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신데요. 음. 그래서 저희가 많이 얘기할 때 뇌의 효율성을 많이 따집니다. 뇌는 효율적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가장 자주 사용하고 가장 편한 패턴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많이 보시냐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있다가 멈추는 동작들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동작들이에요. 그럼 저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는 많이들 앉아 계시죠. 그럼 앉아 있다는 것 자체에서 내 몸이 앉아 있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많이 몸이 구부러져 있고 피는 동작에서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고요. 뇌에서는 이 피는 동작들이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고 '왜 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서 피는 동작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서 저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문과 사람이라 그냥 요걸 그대로 많이들 외웠어요. 시험을 쳐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하기도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는 축색 종말과 핵입니다. 핵에서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와 이 연결망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추세종말 많이 갖고 있는가인데 뉴런의 구조는 이거는 기본적인 뭐 그냥 알고 계실 거라 제가 생각을 해서 오른쪽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되면 뇌신경 회로가 이렇게 아니 뉴런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 사용하는 것들은 꼬임이 엄청 가지가 많은 것처럼 나무에 가지가 많은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어 안 쓰이는 것들은 굉장히 끊임없이 그게 연결 구조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들은 많이들 얘기하는 게 20 대, 30 대, 40대 초까지만 해도 이 연결성이 애매하지만 쪼끔 끊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쪼끔 이제 연세가 드시고 쪼끔 나이가 드시게 되면 그 연결성에 있는 그 희미함이 엄청 강해지세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운동 발달 개념에서 봤을 때 운동을 수월하게 하신다. 아니면 뭐 운동 학습 능력이 좀 있으시다, 없으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돌려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반복된 운동들을 많이 들어가 주시고 반복된 학습으로 인해서 이런 뉴런이 많이 생기셔서 감각 기억들이 단기 기억으로 반복이 되어서 장기 기억으로 가실 수 있게. 장기 기억으로 간다는 말이 곧 운동에 근육이 생기고 그러니까 단백질이 '근육 합성을 하겠다. 근육이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는 순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재활을 했을 때 도수 치료를 받으시고 아니면 혹은 마사지를 많이 받으시는데 불편하고 그러시게 되면 근데 이 두 가지가 단기 기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마사지를 받고 도수 치료를 많이 받으신다고 하면 당장에 한 1 주일, 2 주일 길게는 3 개월까지는 많이 괜찮아지세요. 근데 왜냐면 내 몸이 갖고 있던 장기 기억을 단기 기억으로 분쇄를 해 주거든요, 근육 자체로 보시게 되면. 근데 그 분쇄했던 것들이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저희가 항상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러한 이 사무적인 거나 이런 환경을 바꾸지 못하신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는 회귀 현상이 항상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쪼끔은 유효 기간이 있는 것들이고 사실은 운동도 유효 기간이 있으세요. 운동도 지속이 좀 되고 쪼끔 어느 정도는 발달이 되고 어느 정도는 노력과 시간을 들여 주셔야지 이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모멘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참 수업 보면 어려운데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저도 피트니스 업계에 헬스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회원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운동을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그러한 이유가 다양한 형태에 따른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가 요구하는 요구성이 다르고 배드민턴이 하는 요구성이 다르고 피트니스 헬스가 요구하는 요구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러한 요구성들이 사실은 다각적인 면모에서 몸이 신체가 어떻게 발달되는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학교 체육이 발달이 굉장히 선진국가들 레벨에서 보면 굉장히 더뎌요. 근데 그러한 이유들이 국제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랑 국제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을 보게 되면 운동을 1인 세 개를 선택을 하게 합니다, 대부분 다른 종류의 운동들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포츠 클럽 개념이 없을 뿐더러 일단은 체육은 굉장히 부가적인 걸로 많이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장이 피트니스 시장이 많이 발전되게 되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경험을 했었어야 됐을 때 경험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운동하는 방법을 많이 모르셔서 헬스 업계로 많이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헬스를 통해서 처음에 물꼬를 잡으신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는 다양한 운동,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는 건 수영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뒤집어서 뭐 체조라든지 이런 접하기 어려우신 운동도 하셔도 무방해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몸이 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운동을 하시든지 내 몸의 발달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실 생각도 아니고 그냥 한 10분, 15분 정도만 하셔도 지금 있는 이런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뭐 조금 통증이 있으시다 하시면 굉장히 한 10분, 20분 투자하시면서 한 2주 동안 많이 힘드실 거예요. 2주 이후에는 조금 괜찮아지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는 저희가 그러면 내가 운동 상태가 어떤지, 내가 과연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당장에 숨 쉬는 것조차 힘든 것 같은데, 이거를 나보고 운동을 하라고? 라는 생각을 많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흔히들 쉽게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선생님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려요. 저희가 흔히 최대 심박수, 그러니까 나의 한계치가 어디인가를 많이 봤을 때 하는 방법 중에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20 빼기 나이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금 30살이다라고 하면 제 최대 심박수는 19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오늘 조금 한 바퀴를 이렇게 또 한 바퀴 이렇게 걸었을 때 그냥 나는 안전하게 그냥 잔잔하게 산책을 했을 때 내 심박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시는 건데요. 두 번째 방법은 800m를 달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선수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거고 800m를 달려서 6분 안에 들어오세요, 5분 안에 들어오세요, 4분 안에 들어오세요, 3분 안에 들어오세요. 이걸 페이스를 맞춰요, 저희가. 맞춰서 갈 런닝 사이에 400m 회복 조깅을 해서 이 6분, 5분, 4분, 3분 페이스. 그러니까 신님 말씀드리면 천천히 조금 쉽게 뜻에 좀 옆 사람과 얘기할 정도 했을 때 좀 옆 사람이 좀 짜증날 정도, 이 사람 왜 말 걸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해보세요라고 하고 나중에는 전속력으로 달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평균치를 내요. 그 평균치에서 이제 내 운동 수치가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허용 범위가 딱 요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거를 제가 이제 초창기 트레이너 때 막 조금 외부에서 실외에서 많이 했었는데 50m에서 100m 언덕 훈련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계단이 있는 데에서 계단 한 30개 정도를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한 3세트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저희 그 시계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심박수를 체크를 해서.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회복 능력에 따라서 어떻게 최대 어떻게 심박수가 나오시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100% 운동 강도로 2km 달리기인데 이거는 사실 100% 운동 강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서 사실상 이론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이론상에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1번을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유가 있어요. 현재 단계에서 220 빼기 나이로 해주시고 그 단계에서 내 최대 심박수는 190이다, 혹은 200이다, 180이다, 170이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오늘 점심이나 아니면 내일이나 시간이 되실 때 바깥으로 나가셔서 이제 조금 걸으시다 보면 심박수가 딱 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50에서 60% 간다고 하면 심박수 한 100에서 110 언더로 아래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나는 그냥 아래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걸었는데 조금 걸었을 정도인데 내가 50에서 60이 아니고 내 심박수가 130에서 140이 나온다 하는 거는 현재 단계에서 내가 활동이 많이 현저히 낮으시다는 거예요. 현저히 활동이 낮기 때문에 이 활동을 많이 올려줘야겠다. 활동을 해야겠다가 우선시로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한 10분, 20분, 뭐, 요즘에 학교 가니까 킥보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킥보드 타고 출퇴근하셨던 거를 걸어서 조금 출퇴근하는 건 좀 어떠하실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돌려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 움직임은 내 움직임을 앉아있는 이런 고정적인 움직임에서 조금은 변형적인 움직임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이어트가 목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무래도 새해에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목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심박수가 150 이상으로 많이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150 이상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뛰는 거예요. 사실상 뛰시는 건데, 저는 주변에 이제 트레이닝 하다 보면 러닝도 많이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같이 약간 배드민턴 치고 나가서 많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뛰는 것보다, 음, 차라리 빠르게 걸으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에 사람이 말 걸었을 때 짜증날 정도로 약간 이 사람이 나한테 말 걸지, 왜 말 걸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정도로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또 운동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써놓은 건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맥시멈을 90에서 100%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하드 80에서 90%, 뭐, 모데레이트, 정상적으로 이제 평소는 요 정도는 해야 돼요. 뭐, 저희가 뭐, 유산소성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다이어트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70에서 80이라고 많이 하는데, 아까 단계랑 요 단계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실상, 살을 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60에서 70 단계. 근데 여기서 60에서 70 이쪽에서는 라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제가 나즘이라는 미국 스포츠 의학회 교정 운동학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를 라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적으로 표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분들 훨씬 더 미국인분들이 훨씬 더 학교 체육 자체가 조금 단단히 되어 있어서 신체 활동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제가 가보진 않아서. 근데 이 라이트 하다는 게 굉장히 저희보다 조금 더 기준치가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심박수가 거의 110 이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내 심박수 기계, 내가 차고 있는 워치나 아니면 잠깐 쉬어서 여기 경동맥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경동맥을 이렇게 잡고 한 20초 동안 아니면 혹은 10초 동안 체크를 하셔서 내가 10초 동안 체크를 했는데 30번이 나온다? 그러면 곱하기 6을 하면 180번이죠. 30번은 안 나오실 것 같네요. 한 10초 동안 하게 되면 한 15번이 나온다. 그 정도 되게 되면 내가 운동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운동을 안 해도 되나? 난 조금 운동을 좀 강도 있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이에 따른 심박존 전 변화인데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고강도의 레벨이 심박수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제가 그 랩실에 있는 제 지인분들로 랩실에 계시는 나이대를 좀 많이 보다 보면 제 나이대이신 분도 많이 계시고 대체적으로 이제 20 후반에서 한 40 선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은 물론 더 연세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요때 계시는 분들은 거의 체중 관리라고 보시는 것보다 중강도 라인에서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저는 조금 더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트레이닝 방법이 처음에 약간 충격 효과를 주는 거로 많이 들어가요. 제가 워낙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유하게 하다 보니까 운동이 좀 세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 건데 운동이 처음에 세게 들어가시게 되면 뇌에서 이 활성화 버튼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걸 조금 낮게 해도 대체적으로 첫날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 잘 버티시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와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거에 정이 떨어지냐, 아니면 조금 더 해보겠다라는 그 회복성이 좀 있으시냐를 조금 더 보시면 되는데, 나는 운동을 전 진짜 싫어하고 운동을 전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부터 천천히 걷는 것부터 들어가 주시면 돼요. 네, 걷기부터 들어가셔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걷는 거에서 조금 더 뛰시는 것까지, 뭐 뛰는 게 싫으시다고 하시면 당장에 사이클 타시는 거, 그냥 운동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운동 형태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앞으로 걷다가 옆으로 걷다가 뒤로 걷다가 계단도 타게 했다가 뭐 사이클도 탔다가, 혹은 저희 무동력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 무동력기 들어갔다가 매번 바꿔놓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일상생활에서 하시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가벼운 운동을 조금 하시다가 헬스장이나 이런 데를 찾으셔서 조금 해보시다가 저희들처럼 이런 PT 선생님들한테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린 저의 중점은, 가장 큰 중점은, 어, 운동은 하시면 하실수록 좋은 건 좋은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하시는 거. 그리고 가볍게 걷기부터 해주시면 좋다는 거. 그리고 내가 심박수를 확인했을 때, 나는 운동을 너무너무너무 싫어하지만, 내가 심박수를 측정했을 때 심박수가 80, 70, 60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랑 대화를 했을 때 너무 힘든데, 옆에 사람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내 심박수는 80, 90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당첨되신 거예요. 내가 운동 능력이나 심폐 능력이 좋게 유전적으로 타고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달만 시켜주시면 되는데, 그 발달 과정에 있어서도 천천히 천천히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운동은 당장에 시작하셔도 정말 괜찮고,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시니까 그걸로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설명할 것들은 일단은 근육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제가 많이 일반인 분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게 되면 많이 느꼈던 게, 이 범위에서 이 범위까지는 움직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범위에서 이 범위까지는 저희가 몸이 원래는 움직이는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이 범위까지는 움직여 주시는 게, 당위성을 조금 더 갖고 오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범위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움직이는 것을 볼 건데요. 관절 가동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전에 저희가 축과 이 면을 조금은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저희가 양옆면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앞에서 목 구부리고 피고, 구부리고 피는 동작들은 머리 양옆으로, 머리를 잘랐을 때 양좌우로 들어가시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움직임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상면이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그 두개골을 잘랐을 때 시상봉합이라고 있어요. 머리 두개골 자체가. 그래서 이 시상봉합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 해서 시상면이라고 하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저희가 흔히들 구부리고 신전되고 구부리고 핀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목에서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깨, 그리고 팔꿈치, 무릎, 골반, 그리고 손목,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옴으로써 이 움직임들이 어떤 게 내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어떤 게 조금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손바닥. 어깨는 어깨는 실질적으로 많이들 다치시는데, 그 이유가 어깨 관절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쪽에서 보시게 되면 위로 들어야 되고 뒤로 젖혀야 되고, 옆으로 보면 옆으로도 돌려야 되고 올려야 되고 내려야 되고, 그리고 안으로도 구부려야 되고 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많은 애가 어깨랑, 한 가지 더 있는 게 골반이에요. 이 힙 조인트. 골반이 앞으로도 구부려야 되고 뒤로도 구부려야 되고 뒤로도 펴야 되고 옆으로도 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안으로 돌려야 되고 바깥으로도 돌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근원적으로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많이들 아파하시는 범위이시고요. 이러한 범위들에서 일단은 손목,
발이 좀 아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손을 잡고 제가 지금 들어가는 운동 범위만 들어가셔도 많이 나아지세요. 근데 어깨나 고관절이 아프신 분들, 흔히 어깨나 고관절이 아프게 되면 뒤에 나오는 뭐 담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능형근, 날개뼈 안쪽이 콕콕콕콕 쑤시시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엄청 무거우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깨의 움직임이 일단은 제한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속에서 조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몸의 중심선 라인인데 뒤 간단하게 거북목 때문에 제가 좀 넣었어요. 옆에서 보시게 되면 귀선이랑 어깨선이랑 여기가 일직선이 맞으신지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귀선이랑 어깨선이랑 여기가 맞으신지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라인에서 이거는 옆에 사람이 봐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시고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거북목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일을 하시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을 하실 때에는. 일하실 때 요즘에 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거북목이 없습니다 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목이 일자목이라 더 아파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일하실 때는 배제하시고 요 그냥 중심선, 몸의 중심선은 딱 요렇게 지나간다. 그냥 귀랑 어깨가 일직선인가 아니면 이 사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촉진 단 제가 이거는 수업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오늘 아침에는 이거 말고 움직임부터 조금 더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촉진에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목은 여기서 이렇게 딱 서시면 까딱, 까딱이 가능해요. 근데 이 까딱까딱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내 어깨선이 까딱했을 때 얘가 이렇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까딱까딱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 까딱까딱 하실 때 내 뭐 어깨가 여기가 뭔가 결린 느낌이 있다. 그러면 한 80%는 따라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느꼈을 때 한번 까딱까딱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얘네들이 같이 얘가 이렇게 뜬다. 뜬다라는 거는 내 목이 자유롭지 않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실 거예요. 자, 이 각도는 제가 뒤에 표도 자가적으로 조금 확인해 보실 게 표도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35도라고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40도, 이 35도 선을 오차 보면 5도 안에서는 거의 다 맞아 들어가세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요렇게 25도, 요렇게 35도. 요렇게, 요렇게. 그럼 저희가 스트레칭도 어떻게 들어가시냐? 이 상태에서 어깨만 팔만 뒤로 놔둬주시고 그대로 갸우뚱해요. 이 상태 갸우뚱한 상태에서 요 손으로 머리를 누르는 이유는 머리를 잡으세요라고 머리를 잡아 끄댕이를 잡아서 쭉 옆으로 더 늘리세요라는 말이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손이 아래에 있는 의자를 잡아서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리지 않고 돌려주셔야 돼요. 과도하게 돌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조금 난 여기가 뻐근하다 하시는 분들 내 목이 누구든지 본인이 자가적으로 하셨을 때 제가 이거를 먼저 각도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미 이 각도가 알고 계셔갖고 이거 해봐 너 일로 와서 내 각도 한번 봐봐 하면 이미 이 각도라 이걸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저도 오른쪽 어깨가 한 달 전에 물구나무서기 하다가 잘못 착지를 해갖고 어깨가 살짝 다쳤는데 이렇게 얘도 잠깐 살짝 같이 뜰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뜨지 않죠, 얘네들은. 그래서 이런 상태로 조금 보시고 좀 내가 뜬다라고 하면 약간 여기가 조금 뻐근하다 하시면 그대로 얘를 잡고 같이 쭉 당겨주시면 돼요. 똑같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트레칭은 움직임이랑 비슷하게 관여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랑 비슷하게 관여되시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 같은 경우에는 목을 구부리고 피시는 동작인데 사실상 이거는 카엑시던트 저희가 차사고라고 많이 말씀드리죠. 목 디스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원인이에요.
목을 앞으로 많이 이렇게 숙이고 계시게 되면 목의 충격이 뒤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뒤로 많이 빠지게 되면서 이 목이 상대적으로 부하가 뼈에 많이 걸리면서 디스크는 물주머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쿠션 같은 아이들인데 이 쿠션 자체가 굉장히 찌그러져요. 찌그러지면서 디스크가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디스크가 운이 좋으면 터졌는데 물주머니가 잘 보존이 돼서 그냥 약간 그 젤라틴 그 형식으로 그냥 쭈그러져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사실은. 수술 안 하셔도 되고 하는데 저희가 허리 디스크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동양의 서양의 도양을 많이 따라오셔갖고 다행히도 한 7, 80%는 운동으로 많이들 극복을 하시는데 목 디스크는 대부분 목 디스크 터지면 무조건 수술이야 라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목뼈 자체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목뼈가 얇아서 그 옆으로 지나가는 신경도 눌릴 가능성이 많이 커요. 그래서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 이 디스크의 역할을 하던 애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부과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공 디스크도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혹은 철심을 받기도 하죠. 여기 범위를 조금 세워주려고. 여기 수액이 있던 범위를 세워주려고. 네,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따라서 이 자세는 이렇게 움직이시는 자세가 많기 때문에 이 자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기 턱 올리시죠. 요것보다 이 상태에서 아까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셨죠. 이거를 약간 건방지게 살짝 턱을 들어버리세요. 그러면 요 라인, 이 옆 라인으로 쫙 당기실 거예요. 이 라인으로 당기면서 그 다음에 목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요 라인들이 좀 편해지실 수 있게. 자, 다시 이쪽으로 또 하시면 아래를 세게 의자를 꽉 잡으셔야 됩니다. 꽉 잡은 상태에서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는 걸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뒤로 젖히시고 그대로 잡고 갸우뚱하신 상태에서 옆으로 목을 돌려서 쭉 들어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심한 부분이 더 있으실 거예요.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목이 많이 당기실 거고 왼손잡이 분들은 왼손으로 핸드폰을 많이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당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많이 당기는 부분이 있으시다 하면 두세 개 정도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B 자세, 저희가 머리를 구부리는 자세, 이 자세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세에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업무 보시다가는 저도 이제 지인분들이 랩실에 많이 계시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픈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세요라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걸 좀 알아서 이 상태에서 구부리신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신 거는 얘를 그냥 들어버리세요. 그리고 혹은 들으셨다면 천장을 많이 바라봐 주시고 들으셨다면 이대로 앞에 보셔서 턱을 그냥 누르세요. 이렇게. 툭툭대게. 그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뭔가 찌릿하시다. 이때 뭔가 나는 어깨나 이쪽이 좀 안 좋다. 쭉 한번 해보시면 그러신 분들은 병원에 가시면 뼈가 역시자가 됐습니다. 뼈가 일자가 됐습니다. 저희는 원래 목뼈는 C커브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변형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목 디스크 초기 증상입니다. 라는 말을 같이 해줄 거예요. 근데 겁먹지 마시고 그러신 분들은 요걸 많이 하셔야 돼요. 깠다 깠다. 목 깠다 깠다. 그리고 여 까딱까딱을 다 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가 회전입니다. 제가 스트레칭 알려드리는 그 범위도 처음에는 어깨를 뒤로 간 상태에서 옆으로 돌리시는 거. 옆으로 돌리시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잡으시면 왼쪽을 보시고 그 상태에서 쭉 돌리시는 거. 순서가 원래 까딱 그 다음에 올려주시는 거. 옆으로 돌려주시는 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B, 앞으로 구부리고 피는 동작. 저희가 굴곡이랑 신전이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동작은 천장을 보실 거 아니면 웬만해서는 구부리진 않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연구실, 랩실에서 좀 나오시는 순간, 좀 해방이 되시는 순간 잠깐만이라도 허리에 등 지시고 잠깐만이라도 기지개 한번 펴주세요. 천장 조금 하늘 많이 바라봐 주시면
목 디스크 초기 증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만 많이 바라보셔도 사실은 한 2주 만에 많이 호전되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척추 라인을 볼 텐데요. 뭐 목척추도 물론 같이 있는 거지만, 자,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죠. 저희가 옛날에, 현재는 새천년 체조로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국민체조라고 많이 하죠. 국민체조에 보면 갑자기 막 수레 끄는 거 나올 거예요. 수레 끄는 거. 그 수레 끄는 게 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요거 같은 거에는 뭐 갑자기 랩실에서 이렇게 만세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세션 위로 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의 관심을 한눈에 받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들어가진 않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어깨를 이렇게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맨날 갸우뚱, 갸우뚱, 갸우뚱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허리를 살짝 흔들어 주시면서 갈비뼈를 빼시는 건데, 필라테스에서 흔히 얘기하죠. 갈비뼈를 늘어뜨리세요. 갈비뼈를 좁히세요. 갈비뼈를 들어 올리세요. 혹은 흉곽을 들어 올리세요라는 말을 많이 해요. 거기는 이제 어, 저도 필라테스 자격증이 있지만 필라테스는 이제 필라테스 선생님께서 그러한 말들을 아예 정형화해서 베풀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요 동작들이 좀 자유로워지시면 뭐 옆으로 갸우뚱 하세요. 뭐 옆으로 흉곽을 여세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해보시면서 내가 이런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에서 오차 범위는 5도에서 10도예요. 5도에서 10도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여기서 딱 했을 때 요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간다. 이것밖에 못 간다. 이것밖에 못 간다. 하시면 바로 그냥 의자 잡고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스트레칭 자체가 쉽기 때문에 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이 스트레칭이 가장 쉬워요. 왜냐면 많이 쓰기 때문에 움직일 수 안다는 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선행이 된 다음에 천장을 많이 바라보세요. 그냥 쭉 목 앞쪽을 많이 늘어뜨려 주시고 이거는 제가 드리는 한 가지 팁인데 목을 당기신 상태에서 혀로 입천장을 누르세요. 혀로 입천장을 꽉 눌러서 그렇게 되면 이 목 안쪽 여기에 힘이 확 들어가실 텐데요. 이 혀 안쪽에 꽉 눌러주심으로 인해서 목에 조금 안정화가 들어오세요. 목뼈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라인은 이제 어깨 라인인데 저희가 어깨는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가지시고 50, 45분이니까 현재 45분에서 55분에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라인부터 해서 이제는 하셨던 내용들 조금 더 진행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부터 이제 시작을 하실 건데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움직임이나 뭐 다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깨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봤을 때 어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깨를 뒤로 젖혔을 때 이 움직임이 약간 어색하지 않는지 이걸 많이 보셔야 돼요. 사실 범위의 어깨는 움직이세요 하면 아픈 범위가 항상 다 느껴지세요. 뭐 올리다가 한 70%에서 한 99도 이 정도에서 좀 아파요라고 느껴지시는데 그게 안 느껴지신다면 어깨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깨가 현재 괜찮다면 나중에 돼서 아프실 수도 있다는 그 중점은 여기서 내가 어깨를 뒤로 돌리려고 했을 때 어깨에 따다닥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조금 이 상태에서 들어 올렸을 때 약간 뚝뚝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뚝뚝 소리가 난다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공기 마찰력으로 저희 뻐벅이처럼 똑똑똑 약간 이런 거랑 두 번째로는 이 어깨가 어깨뼈가 이렇게 걸려있는 관절인데 얘가 이 안에서 뭔가 긁는다는 거야. 토독, 다닥, 트득 약간 이런데 대부분 긁는 소리들은 이거는 제 그냥 경험에 의거한 거니까
제 경험에서는 긁는 소리들은 굉장히 경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토독 토독 이렇게 경쾌하게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절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관절마다 좀 이런 압력 차이, 이런 범위가 조금 벌어져 있는 분들이 공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도 근력이 우선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팔을 들었을 때 따다닥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일단은 움직여 주시는 게 먼저예요. 저희가 재활에서도 어깨를 뒤로 젖히는 동작들 혹은 손을 앞에서 이제 안으로 데리고 오는 동작들, 요런 동작들이 굉장히 마지막 재활 단계인데요. 이 동작들 자체가 사실상은 어깨에서 가장 불안정한 자세냐? 그건 또 아니에요. 불안정한 자세는 아닌데 이 어깨가 이 움직임을 굉장히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럼 어깨 움직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라고 반론을 하실 수 있죠. 어깨 움직임은 어깨를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어깨를 움직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팔을 드시는 게 아니고 어깨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것만 하세요. 요것만. 제가 회원님들한테도 뭐 오십견이 오셨다든가 아니면 견봉화 관절염, 관절낭염, 점액낭염이 오셔서 오셨다든가 아니면 저희 얘기하는 능형근 안쪽, 저희 날개뼈 안쪽에 콕콕콕 쑤셔서 오셨다든가 아니면 저희 얘기하는 뭐 견갑골 이상증으로 오셨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어깨를 자신 있게 들었다가 내리세요. 저희 가장 약한 동물들, 레서판다도 이렇게 싸움을 걸려고 하면 몸짓을 키우거든요. 사람도 몸짓을 키웠다가 내려줄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화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이게 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가서 욕할 수는 없잖아요. 가서 화낼 수도 없고 그러면 있는 힘껏 어깨를 들어 올려서 적대감을 표시했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저야 뭐 스트레칭 하는 거니까. 자, 들으셨다가 내려주시고. 요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상 어깨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만들면 요걸로 끝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최대한 이렇게 하면 뭔가 실속이 없어 보이니 다들 막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사실 어깨는 들었다 내렸다 요것만 하시면 끝난다. 그리고 내 어깨가 여기 들렸을 때 조금 걸린다. 또 다다닥 소리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어깨를 잡고 저희 어릴 때 머리 어깨 분할발 할 때 어깨 돌리죠. 어깨를 뒤로 많이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이제 견갑골 저희가 어 나중에 이제 웨이트 좋아하시는 남성분들도 계실 테니까 웨이트를 하시다 보면 숄더 프레스라든지 아니면 벤치 프레스라든지 어떤 프레스 동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 가슴을 앞으로 내미세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어떤 경우는 무릎으로 여기 뒤를 미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저희 선생님들한테 그런 약간 야만적인 짓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함은 대부분의 이 저희에 있는 이 가슴 앞판, 그러니까 저희가 곤충으로 따지면 머리 가슴 배죠. 가슴 자체가 여기가 많이 쭈그러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발달 때문이죠. 컴퓨터와 핸드폰의 발달 때문에 계속 뭔가 손에 쥐고 뭔가를 하고 앞에서 무언가를 하시기 때문에 얘가 자꾸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올리기 위함, 이 판을 정방향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기 위함이 많이 큰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얘는 어떻게 하시냐? 단순해요. 어깨 들었다 내리셨죠. 팔을 드세요. 팔을 드시고 팔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리시면 얘가 알아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체스트 프레스 동작에서 프레스를 잡고 올리려고 하실 때에도 얘는 이 방향은 아니지만 올리는 방향이지만 이거 자체가 나오셔야지 근육이 좀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판이 머리, 머리, 몸통, 머리, 죄송합니다. 이 판이 기본적으로 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사람을 그 조각상이라고 보시게 되면 조각상이 구부러져 있는 애들이 없잖아요. 구부러져 있는 애한테 이렇게 찰흙을 덕지덕지 바르진 않고 구부러져 있으면 어떻게든지 척추를 막 세우려고 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 미술 하시는 분들도. 사람의 몸도 그 미술품과 같다.
많이 펴주셔야 되는데 세상에 화난 일이 많으니 어깨를 많이 들었다가 내려주셔라. 네, 목대감을 많이 표시해 주세요. 많이 표시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자,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증이 나오시는 범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통증이 나오시는 범위에서 팔을 들었을 때 팔에 통증이 나온다 하시면 어깨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시고 계속 팔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시면 돼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깨 들었다가 내렸다가 어깨를 드실 때에도 있는 힘껏 귀까지 들었다가 그냥 떨어뜨리세요. 그러니까 내 어깨가 약간 짐짝이라는 느낌처럼 들었다가 퉁 다시 들었다가 퉁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팔을 드는 것도 어깨를 잡고 그대로 쭉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시게 되면 몸이 그냥 앞으로 쭉 나가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를 반복하시게 될 거예요. 팔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갔다가 내밀었다가 뒤로 갔다가 이 두 개만 해주시면 사실상 다른 거는 그다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피트니스 센터 가서 말씀하시게 되면 난감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두 개뿐이에요. 자, 다음은 무릎입니다. 무릎이신데 무릎 부분은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운동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게 되면 뭐 프레스 머신 제가 이렇게 네모난 애가 이렇게 있는데 미는 애들 있죠.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그래서 또 미는 애가 있어요. 무릎 자꾸 이렇게 미는 애가.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오래 앉아 있으니까 무릎을 구부리고 있으니까 무릎 구부리는 거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약간 일반화에 오르거든요. 무릎은 구부릴 수 있는 범위가 여기 첫 번째 A에서 보시게 되면 140도까지 구부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부리는 범위는 몇 도다? 90도예요. 혹은 조금 저는 다리 짧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80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범위가 140도까지 제대로 구부러줘야 되는데 구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앉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잡아보세요. 잡고 무릎을 들어보세요. 배꼽까지. 그럼 배꼽까지 내가 들려고 했을 때 내 몸이 이렇게 찌그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좀 운동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운동이 제가 나가서 걸으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그냥 여기서 하시면 돼요. 굳이 여기서 다 잡은 상태에서 등받이에 허리를 딱 대시고 무릎에 손을 대세요. 무릎에 손을 대고 앞에 보신 상태에서 굳이 막 허리 펴서 막 가슴 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앉으시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손바닥으로 밀어내세요. 그럼 무릎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손바닥이 힘을 주고 있으니까 힘들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배꼽까지 올린다 생각하시고 더 있는 힘껏 올려보세요. 내 몸이 찌그러지지 않는 선까지. 찌그러진다는 건 약간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저희가 OT 때나 이렇게 들어가면 놀라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당연하신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도 워낙 일에 몰입도가 높으신 분들이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일상생활에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구부리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 걸으려고 하면 무릎이 펴져야 돼요. 그래서 펴서 어떻게든 발을 구르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무릎은 펴지고 있는데 고관절은 다 펴졌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고관절은 다 펴진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관절 앞쪽에 플렉서 운동을 조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스쿼트 하세요. 스쿼트를 하시면 많이 나아지시고 여기서 아니면 케겔 운동 그 똥꼬 힘 빡 주시는 거 있죠. 그걸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 무릎을 잡고 쭉 눌러주시는 거. 왼쪽 오른쪽 힘이 다 다르실 거예요.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발을 들었을 때 몸이 찌그러질 거예요. 왼손잡이 분들은 왼손을 들었을 때 찌그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발잡이가 많고 왼손잡이 분들은 왼발잡이가 많은데요.
이 발잡이, 뭐 어떤 거에 익숙한 패턴이 들어가시게 되면 그쪽 힘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근데 이미 머릿속에서 오른발을 많이 썼다는 게 인지가 들어가니까 야, 허리 너도 나가. 너 지금 나가서 더 도와줘. 해서 들어오는 순간 잘 들어오면 괜찮은데 같이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하시다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어디가 힘이 더 약한지. 물론 왼발은 들어 올리는 힘은 약해요. 근데 수월하게 들어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 이 범위에서 많이 굳어 있다. 이 굳은 범위에서 더 이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피는 동작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쿼트 동작에서 엉덩이 근육 강화 위주로 많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고관절을 많이 구부리고 살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어서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많이 서 있는데, 서 있어서 엉덩이를 일부러 제가 힘을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엉덩이 힘 주시는 거는 발이 11자가 아니고 살짝 옆으로 벌렸을 때 해부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옆으로 벌렸을 때 엉덩이 힘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으로 벌리신 상태에서 이런 앉아 계신 상태에서 혹시 다리가 기신 분들은 땅이 다리가 닿으실 거예요. 그러면 신발을 잡고 아래로 꽉 눌러보세요. 이게 안 뒤로 넘어가게. 발을 넓힌 상태에서 꾹 눌러보면 엉덩이 힘이 알아서 쭉 들어가실 거예요. 일어서신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발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엉덩이 힘을 꽉 주려고 하시면 더 잘 들어가실 거예요. 벌리면 벌릴수록 더 잘 들어가요. 그래서 스쿼트 할 때도 저희가 웨이트에서도 요즘에 많은 범위들이 많아지니까 리프팅이라 해서 무게를 더 많이 칠 수 있는 그룹들도 나왔는데요. 그 그룹들에서도 대체적으로 발을 11자로 하지 않고 옆으로 살짝 벌리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은 고관절 앞쪽과 엉덩이는 서로 적이에요. 고관절 앞이 엄청 강하시다고 하면 뒤쪽 엉덩이 근육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고로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고관절은 구부리면 쓰게 돼요. 구부리면 쓰시는 건데 이 구부리는 근육이 항상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많이 죽어 있죠. 엉덩이 근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서 스쿼트 하시는 동작, 일어서는 데에 중점을 많이 주어 주셔야지 힘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차한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다가 이 무릎 구부리다가 여기서부터 이 고관절부터 이 배까지 좀 찌릿거리신 분들, 허리 찌릿거리신 분들 있으시죠? 자, 그런 분들은 이건 제 안 쓰는 에어팟이긴 한데 요거는 동그란 애들 있죠. 아니면 마사지 볼 동그란 거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앉아 계실 때 엉덩이에다 넣으세요. 엉덩이에 넣어서 엉덩이 딱 들어왔을 거예요. 거기를 그냥 비비세요. 계속. 오른쪽이랑 왼쪽 보셨을 때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쪽에 넣어서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자골신경통, 제가 하지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군이 조금은 진행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병원에 가셔서 저희가 발 드는 이런 테스트를 해요. SLR에서 슬링 레그 레이즈예요. 그냥 영어 그대로 그냥 누워서 다리 드는 사람인 건데 누워서 다리 드는 걸 했을 때 통증 가운데나 이 올리는 범위나 찌릿거리는 거나 확인을 했을 때 두 가지로 많이들 얘기하세요. 디스크이거나 아니면 이런 증후군이거나.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햄스트링 단축이거나 고관절의 단축이거나 단축이 된다는 흔히 생각하시면 경직이에요. 그냥 근육이 조금 굳어 있다. 이 근육 풀면 대체적으로 괜찮아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른에 20대, 30대, 40 분들까지만 많이 좀 괜찮으시다, 조금 황금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회원님들이 제가 아무래도 책임을 지는 지점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세가 한 70대 이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70대 이상인 분들 한 3분의 1이에요. 제 회원님들 중에. 그래서 최고령자분이 한 76? 이렇게 되시는데 그분들을 볼 때도 항상 말씀하세요. 50살에 시작할 걸, 60살에 시작할 걸. 근데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항상 뭐든지 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고관절 움직임,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골반 움직임, 다리 움직임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리를 많이 들죠, 옆으로. 그리고 내리기도 하고, 뭐 안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돌리기도 해요.
저희가 많이들 앉아 계시고 그렇게 되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미디얼 로테이션, 내전이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러 가시게 되면 뭐 개구리 다리 해 갖고 다리 옆으로 벌려서 막 프로그 동작 스트레칭도 하게 되고 다리를 옆으로 많이 돌리실 거예요. 근데 그런 동작들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앉으신 상태에서 두 손바닥으로 무릎을 잡고 무릎 안쪽으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안쪽으로 그냥 쭉 미세요. 쭉 밀어버리세요. 그냥 미세요. 근데 여기서 안 밀린다. 근데 양쪽 다 밀면 아무래도 이게 좀 있어도 조금 남사스럽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자꾸 좀 밀어버리세요. 오른쪽 미는 거랑 왼쪽 미는 거랑 다르실 거예요. 왼쪽은 뭔가 수월하게 밀리는데 오른쪽 밀리는 게 조금 더 무겁다. 아, 그럼 나 오른발이 조금 더 일을 더 많이 하는구나. 한번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 다음에 쭉 계속 밀어주세요. 계속. 시간이 지날 때까지 쭉 밀어주시고 다시 돌아와 주시고. 이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것들은 오래 앉아 있으면 뇌회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뇌회전을 만들어 주시면 일단 뇌에서는 조금은 당황을 해요. 근데 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뇌회전에 대한 몸의 그 범위도 관절 범위도 조금은 생기시고 그리고 뇌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넘어가셨을 때 운동이라 하면 신체 활동에서 걷는 것부터 저희는 포함을 시킬게요. 포함을 안 시키는 분도 있는데 포함을 시키게 되면 그때도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많이 바라봐 주시고 그냥 옆으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무릎 웨이전 나오죠. 무릎 웨이전은 혼자 독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골반만 웨이전 바깥으로 벌려주시는 거. 근데 이렇다고 해서 다리 떠시면 안 돼요. 다리 떠시지 말고 그냥 발 내린 상태에서 옆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허리 라인을 뭐 붙이세요. 붙이면 좋은데 허리를 막 앞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면 그냥 다리를 벌리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유지하셔야 된다는 점. 한 5초에서 한 10초 정도 쭉 밀어주시고 돌아오시고. 이렇게 좀 앉아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앉아서 좀 많이 해주시면 많이 수월하실 거예요. 네. 다음은 끝났고요.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저희 이제 조인트 바이 조인트, 그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텐데요, 제가. 관절은 다 생긴 게 모양이 다 달라요. 뭐 경첩 관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금 더 어렵지만, 그냥 약간, 맞물린 데가 홈이 이렇게 돼 있느냐, 아니면 동그라냐, 아니면 맞물리는 게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꽂혀 있냐, 이런 차이예요. 근데 저희가 관절은, 어떤 관절은 움직여야 되고 어떤 관절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절들이 어떤 관절, 예를 들어서 A라는 관절은 무조건 움직여야 되고 B라는 관절은 무조건 움직이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관절이 굉장히 애매한 애라서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안정성도 가져야 되고 가동성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잇는 아이기 때문에 안정성만 요구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굳어 있어요. 못 움직여요. 또 가동성만 요구하면 언제부턴가 이렇게 막 달랑달랑 거리다가 툭 하고 툭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잘리는 거죠, 그냥.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여튼 이런 안정성과 가동성을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럼 유연성은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유연성은 저희가 근육이 늘어나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도에서 더 잘 늘어나시는 분들 너 유연하다 하는 게 조금 더 원래 우리가 범위를 넘어 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표준 분포도가 조금 어느 정도 요 정도는 그냥 표준입니다, 평균입니다 하는 그 분포에서 거기서 더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여자 키가 165인데 170이다. 너 키 크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팔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내가 이렇게 내밀 수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목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범위가 한 80도인데 90도까지 이렇게 들어 젖힐 수도 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너 유연하다라고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는 저희가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이게 조금 더 어려우실 것 같고 이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흔히들 목을 두 부류로 나뉘어요. 위에목이랑 아랫목이랑 그리고 어깨랑 어깨 구조물이랑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윗등이랑 중간 허리랑 등이랑 허리랑 골반이랑 무릎이랑
발목이랑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사실상은 몸은 되게 치밀해서 교차를 하고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목은 얼굴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 얼굴을 지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 흔히 말하는 조금은 움직임이 좀 적어야 돼요. 하지만 이 아랫목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목 중앙부라고 보시면 남자분들 아니다. 이 턱을 기준으로 볼게요. 턱선 기준으로 턱 뒤로 보는 이 목 있죠. 이 목이 그냥 중앙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앙목은 또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면 목은 움직임이 많으니까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목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목뼈가 7개밖에 되지 않고 목뼈가 굉장히 얇고 목뼈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 안에 요구성이 다른 애는 한 가지인데 얘네들은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두 가지나 또 있어요. 어깨. 어깨는 대체적으로 안정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어깨가 어떤 어깨냐? 이 위팔뼈 있는 요 위팔뼈 여기 있죠, 여기. 얘네는 안정성이에요. 근데 뒤에 저희 날개뼈 만져지시죠? 막 운동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운동하다 보면 영상 같은 거 보면 날개뼈를 움직여야 됩니다. 뭐 날개뼈를 모아야 돼. 견갑골을 모아야 됩니다. 이럴 거예요. 견갑골은 가동성이. 근데 견갑골 모으는 거는 아까 알려드렸죠. 견갑골 모으는 거는 모은다라고 생각하지 마. 견갑골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가슴을 앞으로 내미세요. 그럼 견갑골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큐잉 사인이 조금 다양한 선생님을 만나세요. 여튼 자 어퍼백, 로우백, 위에 등 저희가 얘기하는 위에 등은 안정성을 요구하고요. 로우백은 허리는 가동성을 요구해요. 이게 2000년대 기점으로 바뀌어진 건데요. 2000년대에서는 로우백, 요추, 우리가 얘기하는 허리가 안정성이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가동성으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많이 해서 그래요. 컴퓨터 많이 하고 핸드폰 많이 하고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2000년대 이전에는 많이들 움직이고 많이들 뛰어다니고 농업사회, 산업사회이다 보니까 많이들 움직이셨는데 그래서 허리가 더 안정성을 요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허리가 가동성, 허리를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골반은 안정적으로 골반은 딱 잡혀 있어요. 왜냐면 골반은 무릎도 있고 발목도 있고 이 아래 있는 것들을 다 관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릎, 앵클, 핏, 근데 이런 것들이 교차한다. 이런 걸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어떠한 그레이크 미국에 있는 뭐 캐틀벨 만든 아저씨가 그냥 요거를 말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관절은 안정성과 가동성이 다 필요하고 이 두 가지의 비율 중에서 안정성이 어떤 게 높고 가동성이 어떤 게 낮구나. 이런 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고 이런 게 교차한다까지만. 뭐 저희 선생님들한테 제가 다 외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교차한다 식으로만 알고 계시게 되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모빌리티, 가동성이 나오는 애들이 스티프로 넘어가요. 경직성으로 넘어가요. 경직성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그때 느낍니다. 통증이다. 그러면 발이 묶여있을 때 발이 안정성,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이블, 안정성이 언스테이블로 왔을 때는 안 아픈가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순서 차이예요. 순서 차이인데 모빌리티가 안 나오고 모빌리티가 안 나와서 스티프가 나오면 어디가 아파지시냐면 안정성으로 들어가는 데가 아파지세요. 굉장히 약간 기가 막힌 건데 처음에 발목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을 먼저 아파하세요. 그래서 발바닥 바깥쪽이나 이쪽이 좀 아픈데 하다가 그 다음에 발목이 묶여버리거든요. 그리고 골반이 아프신 분들, 골반이 처음부터 아프시다는 분 거의 없어요. 골반 관련해서 뭐 골관절염 아니면 뭐 근간소증 이런 거 아니면 거의 못 느끼시거든요. 한 40대까지도 못 느끼세요. 40대 느끼시는 분들은 약간 좀 진짜 공부 많이 하셨던 저희 선생님들처럼 공부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느껴지시고 어디서 많이 느끼시냐? 무릎이에요. 골반의 문제성도 무릎에서 나온다. 그러면 흉추는 제가 모빌리티가 나와야 된다. 요추도 파트가 조금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좀 딥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흉추 라인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요추 라인에서도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요추는 조금 더 안정성을
발휘하는 건데 요추의 안정성은 미들, 로우, 제일 아래 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들 편하게 요추도 안정성을 요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흉추 같은 경우에는 흉추의 모빌리티가 깨지면 어디가 아프냐면 허리가 아파요. 근데 이게 맞물릴 때가 있어요. 많이들 앉아 계시게 되면 고관절이 많이 굳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움직임이 멈추기 때문에 고관절도 묶여 있어. 등도 묶여 있어.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허리가 바사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라인을 좀 살리려고 하신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흉추부터 펴주시면 돼요. 흉추 피는 거 뭐다? 가슴 내미시는 거. 들어가고, 내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고관절로 풀어주시는 거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실강이 아니다 보니까 힙 모빌리티 그 고관절 푸는 스트레칭 관련해서는 따로 다음 수업 때 조금 더 진행하긴 할 거지만 영상을 하나 보시던가 아니면 영상을 남겨두고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그렇게 조금 대안되는 걸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다음 수업 때. 자,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은 내가 허리만 집중해서 치료하시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흉추 풀어주시고 골반 푸는 동작들 많이 하시면 되고 흉추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앞뒤로 젖히는 걸 많이 하시면 괜찮아지신다 라는 거. 이렇게 해서 조금 여기 아까 나왔던 중심선이고요. 조금 시간상으로 좀 많이 넘길게요. 자, 이제는 저희가 커브가 있다는 거, 다음 얘기가 디스크 얘기이기 때문에 커브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몸에 우리 옛날에 한 2004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뭐 2% 선전하면서 S라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S라인이 사실 척추가 S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늘려놓으면 S라인인 건데 목은 C자를 갖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등은 역C자를 갖고 허리는 또 C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 요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 점점 뼈가 커지죠. 그래서 제가 경추가 제일 안타까워요. 목뼈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뼈가 약해요. 근데 할 일이 많으니까 뼈가 얇아진 거예요. 뼈가 얇아져서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뼈는 뼈지만 구조물이긴 하지만 조금 움직일 수 있게 얇게 나온 거죠.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조금은 이제 음식 얘기로 하시면 오늘 뭐 감자탕 드실 분들 있다면 감자탕 드시게 되면 등뼈 있죠. 이 등뼈 보시게 되면 등뼈 저희 이렇게 노란색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신경입니다. 그게 신경이고 감자탕에 이제 막 연골들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뚝뚝 뜯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뜯으실 때 그 옆에 살짝 연골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있죠. 걔가 디스크입니다. 근데 이렇게 쭈르르르르르르 있으신데 대체적으로 허리 디스크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요추에서 많이 일어나요. 어디서 많이 일어나시냐? 4번, 5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4번, 5번에서 위에 목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 사고로 인해서 충격이 팡 가해져서 6, 7번, 5, 6, 7번에 탁 나타나고요. 5, 6, 7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축회전도 하는 경향, 축회전도 같이 해요. 그래서 많이들 터지는 경향이 있고 5, 6, 7번과 4, 5번이 많이 터진다. 그리고 5번과 이 세큐럼 꼬리뼈 라인 있죠. 꼬리뼈 라인에서 S1, S1이랑 꼬리뼈랑 많이 터지신다. 이렇게 많이 터지는 구간이에요. 목이야 뭐 어느 경미한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앞을 너무 앞으로 많이 봐서 많이 나오는데 요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목 디스크는 제가 수업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진 않아요. 목 디스크는 이런 요추 디스크보다 갖고 있는 정보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많이 길지 않고 트라우마가 많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으로 들어가도 이 트라우마를 파헤치고 근력 운동으로 들어가기에도 수월한데 요추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길어요. 왜냐하면 뼈대도 엄청 굵고 엄청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디스크가 터지셨다 하면 안산에도 좀 잘하는 선생님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이런 디스크 전문으로 하는 꼭 운동을 같이 겸하시길 저는 그렇게 좀 추천드립니다. 자, 디스크 발생 기전인데요.
이상적인 척추는 저희가 얘기하는 수액, 뉴클리언, 바깥쪽으로 섬유륜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말하는 요 수액이 거의 한 80%가 물이에요. 그냥 물구덩이거든요. 물풍선. 물풍선의 바깥에는 섬유륜이 그냥 풍선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풍선 뭐라고 하지? 풍선 고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위에서 눌려서 그러실 수도 있고, 간혹가다 아래에서 눌려서 그러시는 분들 간혹가다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눌려서 이 외측으로 방사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뼈와 뼈끼리 눌렸을 때 알아서 버텨주는 거죠. 이 물주머니가. 근데 풍선도 세게 누르다 보면 텅 하고 터지죠. 얘네도 똑같아요. 똑같이 터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디스크 1기입니다. 2기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기는 뭐고 2기는 뭐고 3기는 뭐냐? 디스크 초기예요. 많이들 많이 디스크 중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돼요. A, 살짝 돌출되는 단계에서는 초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초기, B까지도 초기. 살짝 그냥 빼꼼 나왔어 빼꼼한 정도예요. 핵이. 근데 C, D부터는 이제 중기라고도 말 안 해요. 그냥 디스크는 중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냥 초기 말기인데 이렇게 이제 톡 튀어나와서 이제 입구가 커졌죠. 그 다음에 이제 터져서 나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스크는 신경만 안 건드리면 운동하셔도 된다. 신경 건드리셨으면 벌써부터 못 걸어요, 사실. 못 걸어서 걷는 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걷고 특정 자세에서 오래 앉아있을 때만 조금 다리가 스르륵 저리다. 그 정도는 운동으로도 가능하십니다. 단 전문가한테 가세요. 물론 운동 PT샵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지만 꼭 잘 찾아보시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목표의 기능적인 움직임이에요. 목표의 기능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제가 천장 많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요거는 뉴만 키네시올로지 운동학에 있는 책에서 지금 발췌를 한 건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고개를 숙이게 되면 요 사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얘가 올렸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늘어나 있죠. 가운데가. 아이고.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늘어나면 앞판에 있는 이 디스크 라인들이 요 이뻐가 늘어나 있어요. 근데 누르게 되면 앞판에서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요 디스크가 똑같이 눌리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앞을 많이 보고 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그대로 들어주시기만 해도 애들이 조금 수월해진다. 약간 조금 범위를 주시는 거죠. 왔다 갔다 범위를 주시는 건데 많이 바라봐 주시면 많이 괜찮아지십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얘기했을 때 전인과 후인에 대해서 나와요. 보시게 되면 목이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여기가 쪼그라들어 있고 턱을 툭 해서 이렇게 툭턱을 딱 만들어 버리면 얘가 늘어나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셔야 되는 게 누가 내 이마와 턱을 잡아도 생각하고 꾹 누르세요. 근데 이거는 좀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 하시면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사실은. 많이 앞으로 나오신 분들, 그리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러시니까 누워서 베개에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이렇게 많이 누워주세요. 얘를 많이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것만 많이 해주셔도 굉장히 목은 괜찮아집니다. 근데 그게 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몸도 이때 동안 안 했던 것들은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근데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몸 자체 내에서 통증도 부과가 돼요. 처음 시작하실 때 어느 정도의 통증은 수반을 하십니다. 근데 그 통증이 저는 확인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게 지금은 통증이 조금 있으실 수 있는데 점점 옅어지는지 운동할 때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한 턱을 이렇게 내리는데 한 세네 번째 좀 아파. 아, 너무 아파. 하기 싫은데 이거 왜 시켜 하다가 한 15개 넘어가면 갑자기 안 아파. 갑자기까지는 서서히 안 아파. 하시면 이 동작들에 대해서 이 통증은 수반이 됐지만 통증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턱 당기는 거 들어가실 때 괜찮다. 턱 당기는 거는 사실은 많이들 통증이 수반되진 않아요. 근데 통증 혹시나 있으시다고 하면 내가 이걸 하다가 좀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다. 15번 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지셨으면 그 다음에 가셔서 점심 4시간 단위로 보시는 거죠. 약 먹을 때 4시간 단위로 먹거든요. 예,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한 12시에 하고 저녁 때쯤 갔을 때 목이 조금 불편한가? 뭐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근데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들은 개수를 어떻게 하시냐? 30개 이상 가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좀 욕심이 많은 트레이너라 한 300개 아예 채우라고 하거든요. 그냥 300개 채워서 그냥 나는 그냥 하루에 잠들기 전에 5분 정도는 내 목에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투자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달라붙어 갖고 잔소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한 50개 정도만 30개에서 50개 선 정도 해주시고 점차 늘려가시면 되고 점차 늘려가시는 거는 횟수가 아니고 늘려주시는 시간을 늘려주시면 돼요. 턱 당기는 시간을 늘려주시면 돼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늘려주시면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인데요. 회전은 목이 이거 하실 때 아프셨던 분들이죠. 턱 당길 때 하지 마세요. 회전은 비틈이 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 목을 조아리기라고 생각하시는 거라서 요거는 조금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알려드린 스트레칭 있죠.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거 쭉 드시는 거. 요걸로 많이 연계해서 넘어가세요. 얘는 하지 마시고. 옆으로는 요거는 스트레칭으로 많이 해주시고. 자, 흉유추 굴곡이요. 앞으로 숙이시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약간 번외로 잠깐 설명해 드리면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요추 라인에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동작 많이 하시고 햄스트링 많이 스트레칭 해주시면 허리 많이 괜찮아집니다. 여기 이 사진에 있는 건데요.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슬개근 저희 햄스트링이 늘어나지게 돼요. 근데 반대로 앞에서 이러고 앉아서 이렇게 계시게 되면 햄스트링 자체가 짧아져요. 햄스트링이 짧아지면 뒤에 있는 뒤 옆다리 근육이 짧아지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엉덩이를 맨날 이렇게 질퍽 이렇게 엉덩이 너 그냥 평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엉덩이 저희 센터는 저는 약간 힙업장인 힙업 이런 말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약간 그런 거 약간 좀 상업적인 것 같아서 잘 안 쓰는데 그렇게 써서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엉덩이 운동 엄청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니에요. 엉덩이를 많이 키우고 싶으시다, 엉덩이를 좀 이쁘게 만들고 싶으시다 하시면 당장 헬스장 가셔서 햄스트링 컬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그 다음에 엉덩이 운동이라고 하는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저희 머신 엉덩이 옆으로 미는 머신 힙 어덕션 머신 하시면 훨씬 더 잘 큽니다. 여튼 여기서 햄스트링 저희가 얘기하는 다리 스트레칭을 하시게 되면 허리 통증이 좀 없어지실 수도 있다. 이거는 75대 5예요. 70대 3. 요즘에는 많이 앉아 계시는 조금 더 많아지셔가지고 그런 건데 어찌됐든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많이 괜찮아지신다라는 점 말씀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 흉요추 굴곡에서 요추 굴곡이 일어났을 때 흉추 영역은 늘어나요. 요추 영역은 또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성에 인해서 많이 늘려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앉아있을 때 일할 때는 늘릴 수 없죠. 갑자기 앞에서 콕 그냥 노트북에다가 그냥 안녕하고 그냥 콕 박아버리시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는 다음 양옆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많이들 저희가 어렸을 때 간혹 가다 의자 자꾸 뒤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은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절대까지라고 큰 부정어를 남기냐면 그거 하시면 잘못되면 틀어져요.
잘못되면 근데 선생님들은 오래 앉아 있어 그 경직도가 좀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평소에 요가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활동은 난 한다. 복싱하거나 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운동에 할애한다. 일주일로 따지게 되면 운동 시간 한 4시간에서 5시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해도 돼요. 근데 운동은 무슨 당장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몇 개고 당장 해야 되는 이 강의가 몇 개고 당장 해야 되는 논문 해석 논문 해야 되는 게 몇 개인데 그러시는 분들은 무조건 의자부터 잡고 돌리시고 옆으로 측면부터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회전은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회전을 먼저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회전했는데 이거에 대한 외압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터지실 수도 있고 정말 운이 나쁘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척추에 염증이 들어와서 앉지도 서지도 구부리지도 눕지도 못한 상태가 되세요. 근데 그러한 분들이 히스토리를 추르르 따라가다 보면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회전은 조심하셔야 된다.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일어서서 하세요. 앉아서 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드두둑 소리 나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요거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옆으로 돼서 그냥 하나, 둘, 쭉쭉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좀 허리가 약간 좀 아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고관 아픈 것 같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좀 하다 보면 좀 괜찮은데 생각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게 다 한 50번 정도 하신 다음에 뒤로 돌아주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디스크는 이렇게 외압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흉추가 굳고 골반이 굳어서 디스크가 좀 고생을 한다, 허리가 좀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는 등도 굳어 있고 골반도 굳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하시면 만세부터 먼저 하시는 거, 가슴 내미는 것부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라식 이스텐션 폼롤러 동작들이 있어요. 폼롤러를 등에 깨고 쭉 들어 올리시는 동작들 그런 동작들을 해주시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골반 스트레칭 하시고 요추하시고 배 운동 하시면 딱 잡혀요. 그러니까 몸은 퍼즐이라고 생각해 주는데 퍼즐이 잘못 잡혀서 다다다닥 어긋나 있는 거를 하나 쌓아서 트르륵 하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등 먼저 풀고 골반 풀고 배 운동하면 끝. 여기서 나는 엉덩이 운동도 해야 된다. 엉덩이 운동하면 끝. 근데 여기서 아까 허리 디스크가 이미 나타났다. 그러면 다리 스트레칭 먼저 하셔야 된다. 정리할게요. 자, 이제는 제가 조금 질환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근육은 일단은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수행 능력은 길이와 관련이 있어요. 근육의 길이가 굳어있다, 스티프, 경직되어 있다는 거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져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당위성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러하다는 아니고 70%에서 80%는 맞아 떨어져 들어가요. 그리고 근육은 우리는 체형과 몸을 보호하는 게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근육의 밸런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육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육 중 손목 터널 증후군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손목 터널 증후군도 그레이드가 조금 있어요. 그레이드가 있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조금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안 아파.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 다음에 얘를 이렇게 눌러보세요. 여기서 안 아파. 괜찮아.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니에요. 그런데 뭐 THOC가 손목 터널을 약축어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셨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체적으로 다들 마우스 요거예요. 요거. 레고가 이러고 있죠. 옆에서 이러고 있죠. 레고가 이런 동작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을 많이 하시면 실질적으로 뭘 하셔야 된다? 이걸 많이 해주면 돼요. 그럼 뭐 이렇게 많이 열어주시면 거의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손목이 아프고 손이 아프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얘를 써야지 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못하게 되고 일을 못하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돈이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손을 잘 보시면 여기 라인이 있어요. 엄지 라인. 그리고 여기 손목 라인 있죠. 손목 라인에서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자, 정중신경이 이 혈관 지금 지나가는 여기 안에 이 혈관 파악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이 안에 여기 안에 박혀 있어요. 정중신경이 여기 숨어 있거든요. 그럼 얘를 스스로 누르냐? 아니에요. 레고손을 많이 해요. 레고손 때문에 여기가 많이 눌리셨던 거라 얘를 풀어주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손은 젖혀주셔야 돼요. 그러고 여기서부터 이 고리 있죠? 손으로 고리를 만드시고 여기서 이렇게 꾹꾹 누르세요. 어디까지? 이 혈관선까지. 그럼 찌릿하면서 아우 씨, 왜 이렇게 아파? 이러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손이 저리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손이 저린 걸 하나 꾹꾹 누르세요. 그러고 다시 트라이 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쭉쭉 펴주시고 요게 다예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많이 나아지세요. 사실 제가 매뉴얼적으로도 운동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 안 좋으시다 보니까 풀고가 지나가긴 하는데 요렇게 그냥 전중신경 라인 쪽으로 조금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손목터널 증후군은 수술에서도 정중신경 옆에를 감싸고 있는 혈관이 아니고 근육을 잘라요. 다시 붙여요. 그게 손목터널 증후군 수술입니다,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손목터널 증후군은 재발이 빈번해요. 원인에서 잘라서 붙여놨기 때문에 또다시 굳거든요. 또다시 이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눌러주시는 거. 이 옆쪽 라인으로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로. 여기보다는 새끼손가락 쪽이 아니고 엄지손가락 쪽 라인. 이렇게. 자, 트라이셉스 저희가 얘기하는 삼두근인데요. 삼두근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면 이 손이 얘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잡게 되시면 어깨가 많이 이렇게 수그러지시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가 상체에서 지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예요, 겨드랑이가.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그 보건교사 아는 형에서 겨드랑이 막 이렇게 툭툭툭 쳤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된다, 실질적으로.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 겨드랑이 치고 있으면 너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으로 이 겨드랑이 안쪽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잡아서 그냥 꾹꾹 누르고 계세요. 근데 이것도 좀 너무 아프다. 조 선생님, 왜 이렇게 아픈 거 말해주시 하시면 가슴 앞쪽에 있죠. 가슴 앞쪽 위쪽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세요. 조금 아프실 거예요. 여기 눌러서 좀 푸시다가 여기 안쪽으로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저희 팔꿈치 내측인데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안쪽 라인부터 해갖고 여기를 좀 푸셨다면 그 다음에 안쪽을 풀어주시면 이제 타파예요. 끝. 근데 안쪽도 엘보우가 있기 때문에 팔꿈치가 있기 때문에 팔꿈치 바깥쪽보다 조금 더 앞쪽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앞쪽으로 판단해요 하면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크기로 팔꿈치 끝선에서 잡고 눌러주시면 돼요.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원래 통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매뉴얼은 그래서 계속 만져주시고 풀어주시면 많이 괜찮으실 거예요. 손목 바로 풀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40대 이전까지는 아직도 많이 젊으시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북목 증후군. 거북목 신드롬이 걸리면 할 수 없다요, 사실은. 뭐 병원 가서 스트레스 얘기하시고 이러면 전 스트레스라는 말을 듣고 딱 나오면 좀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병원에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라고 하시면. 왜냐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적으로 의학적으로는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조금 더 크다고 전 느껴져서 일단은 증후군 신드롬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목이 앞으로 점점 나아가시게 되면 목의 근육 그 킬로그램이 부담감이 훨씬 더 많아지시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27kg나 목뼈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뼈에 27kg 들고 있는 걸로 인해서 통증이 막 수반돼요. 근데 통증이 여기 갑자기 일하다가 아씨 갑자기 나는 편두통이 너무 심해. 너무 눈에서 너무 열감이 많이 난다. 타이레놀 먹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근데 타이레놀 먹으면 대부분 답이 안 난다. 그럼 근육이 앉아 드셔서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런 근육들 때문인데요. 얘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구통도 많이 나타나고요. 근데
전에 수업에서는 제가 작년에 만나뵀을 때는 많이 만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이제 조금 레벨업이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얘 뒤에 있죠. 목 여기 잡으시고 선장을 보세요. 이 목 뒤쪽 이 손가락 이 두 개로는 밀어내세요. 이렇게 쭉 밀어내고 쭉 천장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통증이 일어났다 하면, 통증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차렷, 열중샷, 앞으로 가, 이게 열중샷, 차렷, 출발 했을 때 출발을 이미 해버린 거거든요. 출발을 하셨을 때 이걸 하는 거는 사실상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머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머리 짧으신 분들은 여기서 머리 이 되게 동그란 애들 있어요. 동그란 애들. 얘네를 눌러주시면 돼요. 얘네를 그대로 엄지손가락 누르면 손가락도 아프니까 여기 얘로 그대로 꾹꾹 누르세요. 이 라인대로. 따라와서 아래쪽까지 눌러주시면 훨씬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 하시게 되면 마사지 볼로 눌러주셔도 되고요. 얘네를 한 번 하시게 되면 진짜 적어도 한 10분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근데 10분 정도 하려고 하면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보면서 여기 눌러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공은 마사지 볼이라 나오는 작은 공보다 저희 센터에서는 저희 선생님들이 되게 절약하는 정신이 세셔갖고 소프트볼이라고 해서 공 요따만한 애가 있어요. 얘가 훨씬 더 정확하게 딱 눌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목 앞쪽에, 거북목은 여기 목 앞쪽에 단축된 거라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끈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끈 자체가. 이 끈을 똑같이 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꾹꾹꾹꾹꾹. 그러시면서 쭉 완화되시고, 이 다음에 똑같이 뭘 하냐? 천장보기. 근데 천장봉기를 들어가면 가슴이 같이 펴지실 거예요. 요거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이 또 있는데요. 어깨를 한번 잡으시고 보는 방향은 어깨에 이 손 올린 방향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반대 방향에서 그대로 얘를 또 건방지게 턱을 드세요. 턱을 이렇게 턱 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쭉 이제는 원을 그려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거북목이 나아지고 나서 똑같이 이거 똑같이 이렇게 목 내밀고 하시면 어차피 도루묵이에요. 근데 도루묵인데 뭉치고 통증이 나오는 건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운동은 당기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담결림. 담결림은 이 상태에서 이 룸보이드라고 하는 능형근 자체의 근육과 레베터 스카퓰라라고 하는 어깨 올림근, 견갑거근, 이 두 개의 근육 애들은 대체적으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계시죠.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항상 하면서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애들이. 어깨 올리면 일하다 보면 집중하시면 이렇게 어깨 살짝 들고 계세요, 다들. 아니면 어깨를 내리고 계시더라도 룸보이드 자체는, 이 능형근 자체는 항상 늘어나 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늘어나다 못해 열받으면 난 몰라, 난 못하겠어 하면 콕콕콕 쑤시기 시작해요. 어디서 쑤시냐면 목 뒤부터 여기 날개뼈 안쪽까지 콕 다 쑤셔요. 근데 이런 애들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는 거. 이 내민 상태에서 앞으로 쭉 당겨 주시는 거. 이것만 하시면 많이 나아지십니다. 얘네들은 절대로 스트레칭 하지 마시고 마사지 하지 마세요. 왼쪽 그림에 보면 왼쪽 그림에 이 스트레칭 하는 동작들 있죠. 늘어나는 동작들, 늘리는 동작.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광배근, 그 등 근육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상관은 없지만 안쪽 근육을 하시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얘네들 성질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열받아갖고 통증을 수반하는 아이들이라 얘네들을 함부로 화나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2월 22일, 2주 후 수요일에 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